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받고 계시는 건강검진, 과연 모든 항목이 정말 필요한 걸까요? 저는 40년간 내과 전문의로 일해온 김진우입니다. 현재 88세로 대학병원에서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진짜 필요한 검진과 선택적으로 받아도 되는 검진을 구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검진들이 있습니다. 먼저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 환자였던 박정수 씨 72세는 매년 빠짐없이 프리미엄 종합검진을 받아오셨는데 어느 해 뇌 MRI 검사에서 작은 미세혈관 변화가 발견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변화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박 씨는 이 결과를 듣고 치매가 오는 것 아닐까 하는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그 후 몇 개월간 식욕을 잃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검사 결과에 의한 스트레스가 실제 건강을 더 해친 케이스였죠. 저는 어떨까요? 88세인 지금까지 꼭 필요한 검진만 선별적으로 받으며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노하우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60대 이후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핵심 검진 2가지와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검진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장 내시경입니다. 대장은 우리 몸 깊숙한 곳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도 초기에는 증상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배가 좀 불편하네 정도로 여기다가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죠. 대장암의 무서운 점은 침묵 속에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대장암은 용종이라는 전 단계를 거쳐 발생하는데 이 용종이 암으로 변하기까지는 보통 5년에서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최근에 진료한 이명희 씨 69세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저는 변비도 설사도 없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 꼭 받아야 하나요? 라고 물으셨는데 검사 결과 2cm 크기의 용종이 발견되었습니다. 조직 검사를 해보니 이미 암세포가 생기기 시작한 상태였어요. 다행히 내시경으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고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만약 몇 년 더 늦었다면 큰 수술이 필요했을지도 모르죠. 언제,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할까요? 50세부터 시작해서 정상이면 5년마다 반복합니다. 용종이 발견되면 크기와 개수에 따라 1년에서 3년마다 받으시면 됩니다. 75세 이후에도 건강 상태가 좋다면 지속 권장하고 80세 이후에는 개인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의사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저 자신도 65세부터 정기적으로 받아왔고 78세 때 작은 용종 하나를 제거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사라고 예외는 없으니까요. 국가암센터 통계를 보면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은 대장암 사망률을 60%에서 70% 감소시킵니다. 조기 발견 시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지만 말기에 발견되면 생존율이 15% 정도로 떨어집니다. 두 번째, 위내시경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위암 발생률이 높은 국가입니다. 한국인의 위장 환경이 서구인과 달라 헬리코박터균 감염률도 높고 위암의 전구병변도 잘 생기는 편입니다. 위암도 초기에는 소화불량 정도의 가벼운 증상만 있거나 아예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이 좀 쓰리네, 체한 것 같네 하다가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죠. 얼마 전 국가암검진으로 오신 윤성호 씨, 65세가 생각납니다. 선생님, 저는 매운 음식도 잘 먹고 속이 튼튼해서 괜찮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셨는데 검사 결과 초기 위암이 발견되었습니다. 내시경적 치료만으로 완치되었고 지금은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받으며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윤 씨는 정말 검사 받기 싫어서 계속 미뤘는데 받길 잘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검진 가이드라인은 40세부터 2년마다 시행하시면 됩니다.
위암 가족력이 있으면 35세부터 시작하고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등이 있으면 1년마다 받으시면 됩니다. 80세 이후에는 건강 상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60세 이상에서는 위내시경을 위장 조영술받아 권합니다. 정확도가 높고 이상 소견이 있으면 바로 조직 검사도 가능하거든요. 저 자신도 55세부터 2년마다 받아왔는데 72세 때 위축성 위염이 발견되어 1년마다 검사받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진은 위암 사망률을 약 50%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조기 발견 시 95% 이상 완치가 가능하지만 진행성 위암은 생존율이 30% 이하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제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검진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장 초음파입니다. 심장 초음파는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평가하는 훌륭한 검사입니다. 심장 판막 질환, 심장 기능 저하, 심장 내 혈전 등을 진단하는 데 매우 유용하지요. 하지만 모든 분에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증상이 없고 심장 질환 위험 요인이 낮은 분들에게는 정기적인 심장 초음파가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자 한 분이 생각납니다. 이철민 씨, 71세는 건강검진에서 심장 초음파를 받았는데 경미한 승모판 역류라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인데 이 씨는 심장병이 생겼다며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운동도 중단하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죠. 여러 전문의를 거쳐 치료가 필요 없는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라는 확인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되었습니다. 심장 초음파는 흉통, 호흡곤란 등 심장 관련 증상이 있을 때, 심전도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을 때, 심장 잡음이 들릴 때, 심장 질환 가족력이 있거나 기존에 심장병이 있어 추적이 필요할 때 받으시면 됩니다. 증상이 없는 분들에게는 심장 초음파보다 혈압 관리, 규칙적인 운동, 금연, 건강한 식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뇌 MRI, MRA입니다. 뇌 MRI와 MRA는 뇌종양, 뇌출혈, 뇌경색, 뇌혈관 이상 등을 진단하는 데 매우 정확한 검사입니다. 하지만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증상이 없는 건강한 분들에게는 정기적인 뇌 영상 검사가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 조용자 씨 74세는 특별한 증상 없이 종합검진에서 뇌 MRI를 받았는데 작은 뇌 동맥류가 발견되었습니다. 크기가 작아서 파열 위험은 낮다고 했지만 조 씨는 머릿속에 폭탄이 있는 것 같다며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여행도 못 가시고 평소 즐기던 등산도 중단하셨죠. 결국 우울증까지 생겨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저 자신도 82세 때 일시적인 어지럼증으로 뇌 MRI를 받은 적이 있는데 좁은 기계 안에서 30분 이상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뇌 MRI, MRA는 심한 두통이 새로 생기거나 악화될 때, 갑작스러운 마비, 언어장애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있을 때, 기억력 저하가 급격히 진행될 때, 뇌혈관 질환 고위험군에서 의사가 판단했을 때 받으시면 됩니다.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는 혈압 관리, 금연, 당뇨병 관리, 규칙적인 운동이 뇌 MRI보다 훨씬 중요하고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BTCT 검사입니다. BTCT는 방사성 포도당을 이용해 몸속 세포들의 활동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검사입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포도당을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암을 찾아내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하지만 제한점들이 있습니다. 증상이 없고 암 위험 요인이 낮은 분들에게는 정기적인 전신 BTCT가 항상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송민철 씨 76세는 고가의 건강검진 패키지에 포함된 BTCT를 받았는데 갑상선 부위에 대사 증가 소견이 나왔습니다. 암이 의심된다는 얘기였죠. 조직 검사까지 받았는데 다행히 양성결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송 씨는 그 한 달 동안 암이 아닐까 하는 극심한 불안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저도 30여 년 전 PET-CT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그 기수에 감탄해서 여러 환자분들께 권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위양성, 가짜 양성 결과가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PET-CT는 이미 진단된 암이 있을 때, 원인 불명의 발열, 체중 감소 등이 있을 때, 다른 검사에서 의심스러운 소견이 있지만 확진이 어려울 때, 알츠하이머병 등의 간별 진단이 필요할 때 받으시면 됩니다. PET-CT는 비용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매우 높고 방사선 노출량도 일반 엑스레이의 수십 배에 달합니다. 이제 현명한 건강검진을 위한 최종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40년 의사 경험과 88년 인생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건강검진도 개인별 맞춤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을 요약하면 꼭 받으셔야 할 검진은 대장 내시경 50세부터 5년마다, 용종 있으면 더 자주 받으시고 위내시경 40세부터 2년마다 받으시면 됩니다. 선택적으로 고려할 검진은 심장 초음파는 증상이나 위험 요인이 있을 때, 뇌 MRI, MRA는 신경학적 증상이 있을 때, PET-CT는 명확한 의학적 적응증이 있을 때 받으시면 됩니다. 건강한 노년의 진짜 비밀을 말씀드리면 제가 88세까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과도한 검사 때문이 아닙니다. 적절한 예방과 조기 발견,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한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금연, 적절한 음주,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 이런 것들이 어떤 비싼 검사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 당부를 드리면 모든 검사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이, 건강 상태, 가족력, 증상을 고려해서 주치의와 상담하여 필요한 검진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불필요한 검사는 오히려 불안과 스트레스를 주어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건강은 병원에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검진 경험은 어떠신가요? 유용했던 검사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건강 정보를 전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모두 건강한 노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